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축회사 엔지니어스에서 정승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혹시 자기 소개와 회사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엔지니어스라는 종합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승호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는 올해로 14년째가 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동남부에서 유일하게 한인 종합건축 디자인 회사로 아틀란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일 중에 보통 저희가 1년에 많게는 200개의 프로젝트와 적게는 한 100여 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네요. 네. 저희 회사에서 한 일 중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일, 네. 그 다음에 화학 공장과 관련된 일. 네네. 여기 한국 회사들이 와 있으니까 예. 아마 그 중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네네.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공장이나 네네. 다른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계속 컨설팅과 디자인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자동차, 예, 예. 네, 다 알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CJ, 네네. 삼성, 네네. 뭐 굴지 회사들이니까. 대림산업 이름만 내면 알만한 네, 분들이 맞습니다. 많이 있을 네. 겁니다. 근데 시간상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네네.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네. 또 다 스테이트마다 좀 조금씩 다 어떤 틀린 이제 레귤레이션도 있을 거고 법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많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셨겠네요. 제 개인적인 경력을 포함해서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올해로 24년째가 되었어요. 정말 오래되셨네요. 베테랑이시니까. 예. 그 말씀. 그래서 오늘 뭐 이 자리에 함께 한 이유는 사실 뭐 저는 이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네. 뭐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서 좀 오늘은 간단하게 좀 큼직큼직한 이제 제목으로 혹시 제가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일단은 뭐 제가 알기로는 엔지니어스에서 하는 일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건물을 세우거나 증축에 필요한 뭐 허가라든가 법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빌딩이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빌딩이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많이 있죠. 예, 네. 그럴 겁니다. 네. 네.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투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뭐 땅을 이제 매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네. 건물을 올리려고 하실 때 땅을 보시기 전에 뭘 가장 그러면 먼저 이제 건축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땅을 구매를 하시기 전이라는 네. 전제 조건에서 네. 사실 땅을 구매하시기 전에 눈에 보이시는 땅보다 그 땅에 관계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시고자 하는 네. 빌딩 타입의 조닝, 그렇죠. 중요하죠. 네. 네. 만약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이제 쓰고자 하는 이제 땅에 조닝이 네. 틀리면 그걸 또 바꾸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그 땅의 법적인 상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베이를 하셔야 되죠. 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베이에는 네. 바운더리 설베이가 있는데 바운더리 설베이는 땅 경계선을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정도의 그렇죠. 설베이고 네네. 이제 땅 속에 무엇이 있을까도 중요하고 맞죠. 그렇죠. 네. 제가 얘기 듣기로 예전에 하나 프로젝트 네. 하실 때 땅 속에 정말 거대한 바위가 있어서 그렇죠. 애먹으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하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들도 이렇게 컨트랙을 진행할 때 사실은 설베이도 하나의 이제 저희 팔로잉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진행을 해서 정말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설베이에서 나오는 내용에 이제 리뷰를 했을 때 타당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여부가 되게 아주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생각이 네. 됩니다. 네. 혹시 또 그리고 나서 다른 건 또 있을까요? 일단은 뭐 땅을 만약 매입하기 전이라면 또 그렇게만 딱 일단은 크게 보면 될까요? 이제 크게는 이제 네. 땅 조닝과 땅 상태, 네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것이 설베이 중에서도 다른 이제 네. 바운더리 설베이 외에도 네.
이 땅을 얼만큼 쓸 수 있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땅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네. 때 100을 다 쓸 수 있는 땅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 정말 희박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거를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은 뭐 설비를 하게 되면은 뭐 대략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사전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오케이.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들 저에게도 사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냥 뭐 내가 땅이 있는데 건물을 올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도 어떤 용도로 하실 거며 그렇죠. 어떤 이제 건물을 올리고 싶냐 여쭤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제일 최적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는 아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하고자 하는 땅에 조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땅을 소유하시고 있는 분들이 현재 조닝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고자 하시는 이제 건물을 올릴 때 맞는 조건이라면 사실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아닌 경우는 혹시 뭐 조닝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조닝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네.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조닝이 하위 계급인 조닝에서 네. 하위 계급인 조닝으로 바꾸기는 쉽습니다. 근데 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좀 힘들죠.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커머셜 조닝을 예를 들자면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커머셜 조닝에서 라이트 인더스트리얼 조닝으로 네.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네. 그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장 이제 매니팩처링 공장 그렇죠. 이제 조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간판을 하는 회사에 예. 맞는 조닝 라이트 인더스트리로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맞습니다. 수도 있지만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라이트 인더스트리에서 헤비 인더스트리를 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요 얘기를 하시는 예, 경우에 따라서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이 쓰시고자 하는 부분이 라이트 인더스트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죠. 막상 또 정말 이제 퍼밋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유세지를 이제 리뷰를 했을 때 이거는 라이트 인더스트리얼이 아니고 헤비 인더스트리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사전에 좀 이제 미팅을 통해서 좀 논의를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땅이 이제 이 전에 것들이 해소가 되고 이제 땅을 이제 매입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매입을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진행하게 되는지 그 순서를 좀 말씀을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땅 구매가 끝나시면은 네. 이제 초기 프리리미너리 디자인을 하셔야 되죠. 네. 땅과 빌딩 배치. 예.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건물을 어디에다가 건설을 그렇죠. 할지에 대한 부분. 예. 예. 거기에 따르면 건물 장소, 네. 주차 공간, 여러 가지가 네. 있네요. 네네. 진입로, 뭐 그죠. 액세스가 돼야지 또 유용하게 또 건물을 쓸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네네.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네. 점점 디테일화하는 네네. 거죠. 네네. 그리고 그게 되면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되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시빌 플랜을 네네. 준비를 하셔야 되죠. 네네네. 시빌 플랜이라는 게 이제 빌딩 크게는 이제 시빌 플랜과 빌딩 플랜이 네네. 있습니다. 네. 시빌은 땅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초기 디자인을 가지고 네. 땅과 건물의 배치도를 상세화시키는 거죠. 네네. 이게 정말 이 자리에 들어가도 안전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그렇죠. 판단한다 네. 보면 되겠네요. 네네. 거기에 따르면은 시빌 플랜에 들어갈 게 이제 땅을 얼마나 깎아야 되나, 네네네. 흙을 가져와야 되나. 그런 그렇죠. 이게 네. 뭐 높고 낮음이 있을 거니까 네. 그거를 좀 평평하게 다지는 아마 네.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같네요. 뭐 상하수도 어디에 배치할 그렇죠. 것인가. 중요하죠. 네. 네. 그게 없으면 또 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시스템을 네. 이제 구체화시키는 네네. 작업을 하시고 그 작업이 끝나면 이제 빌딩 디자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빌딩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뭐 외관,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에서 뭐 전기라든가 뭐 그렇죠.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맞습니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보통 뭐 대표님 네. 이제 회사에서는 뭐 이제 어떤 요구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네. 근데 뭐 대부분 다 수용이 되나요?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나요? 요구한 조건에서.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죠. 근데 대부분은 수용이 되지만 예. 뭐 정말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화장실을 여기 놓고 싶은데 여기에 못 놓는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그런 있다는 경우도 얘기가요? 종종 많이 생기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뭐 당연히 빌딩 이제 컨스트럭션이 시작이 되게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은 아직까지는 이제 컨스트럭션 시작은 아직 예, 또 아직 단계가 가야지. 남아 있나요? 가야 또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관계된 허가라고 하죠. 그렇죠. 예. 네. 관계된 허가를 각 부청에서 네. 이제 퍼밋을 받으셔야 네, 돼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플랜이 나오면 네. 일단 그거를 어플라이를 해서 네. 그 엔지니어들이 다 확인을 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제 어프로브가 나면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수주가- 건축을 공사를 시작하시는데 네네. 또 그때마저도 또 못하시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버짓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버제팅이라고 하면 미리 이제 그 전에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총 프로젝트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지를 알고 그 펀딩을 튼튼하게 해놓는 게 좋겠네요. 이미 아주 중요해요. 많이 일이 진행이 됐는데 네. 이제 공사가 못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버리면 맞습니다. 사실 거기서 돈을 더 잃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잘 찝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펀딩이 다 돼 있는 상태라면 뭐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다음은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공사가 이제 땅에서부터 시작되시.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기초 기반 시설을 네. 설치하시고 네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빌딩이 올라가겠죠. 네네, 빌딩 골격부터 뼈대, 파운데이션 네. 이 끝이 나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빌딩 뼈대를 올려도 또 인스펙션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수많은 인스펙션을 네. 받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마 인스펙션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잘못됐을 경우에 또 시간적인 딜레이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이제 관리해 주시고 또 봐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인테리어까지 다 되고 나면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 남아 있나요?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Certification Occupancy라는 CO라고 맞아. Certificate of Occupancy가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증서를 받으시면은 네. 일단 건물 사용 허가를 받으실 수 그러면 있다고. 이제 입주가 가능한. 입주가 가능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략 이제 크게는 그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아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건물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뭐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크게 그림을 보자면 그런 순서대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단계별로 지금 이제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이즈를 좀 하나 정하셔서 뭐 총 기간이 뭐 당연히 뭐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요 정도 사이즈라면 그래도 대략 요 정도 타임이 걸린다라고 혹시 뭐 예제를 한번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멀리 가지 말고 뭐 저희 사무실 예를 네네네. 들어서 네. 저희 사무실 있는 빌딩이 총 한 24,000 스퀘어. 굉장히 크네요. 네네. 처음 땅을 구매하고 네네. 시빌 디자인을 시작한 시점에서 네. 이제 시빌 디자인이 통상 이 정도 사이즈면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네네. 예. 그리고 빌딩 디자인이 한 8주 정도. 8주 정도. 네, 그럼 두 달, 5개월 5개월 정도 되죠. 네. 그리고 퍼밋 기간이 또 한 3개월 정도 보셔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은 8개월. 8개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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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스퀘어 풋을 뭐 특별하게 방해 없이 네네. 끊김없이 순조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네. 공사를 하신다면 아마 공사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그러면 한 대략 1년 반 정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1년 반이고 맞습니다. 어쩐 경우엔 좀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뭐 퍼밋을 받는 시간이 좀 단축된다든가 하면 공사가 좀 일찍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략 정도의 시간은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걸린다고 정도 생각하면 되네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요. 아마 일들이 아마 그 사이에 엄청 많은가 봐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땅에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건물이 있는 이제 매물을 매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나 아니면 공장 창고 아니면 쇼핑몰, 오피스를 할 때 혹시 일반적으로 바이어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걸 좀 중요하게 건물을 좀 볼 때 좀 유의해서 좀 보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사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눈에 볼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벽 안에나 아니면 그렇죠. 발 밑에 있는 땅에 뭐 스트럭처를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예. 네. 건물 구조. 네. 네네.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이제 보이니까 이게 수리를 하실 수도 그렇죠. 있고. 아마 눈에 보이는 건 제가 보기에도 사실 네. 커스메틱 부분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쉽게 저희가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게 사실 고장 났을 때는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네.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혹시 보셨던 상황들 중에 혹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제일 심각한 부분이 네. 건물의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런 이제 네. 기초 자체가 그렇죠. 문제가 됐다고 보여야 네. 되겠네요. 네네. 파운데이션 자체는 수리도 힘들 뿐만 아니라 네. 빌딩 구조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잘 보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자체는 이 집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기둥이 서 있을 땅. 그래서 네. 만약에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땅이 한쪽으로 이제 밀려 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은 맞습니다. 낮고 한쪽은 높다든가 아니면 뭐 금이 정말 큰 금이 바닥에 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파운데이션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눈으로 쉽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보여준다면 정말 큰 문제겠네요. 예. 근데 쉽게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은 감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네네.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생기면은 한쪽이 기울고 또 기울기 자체가 좀 네. 다르기 때문에 네네. 뭐 쉽게 볼 수 있는 게 창문 틀, 이렇게 뒤틀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창문이 잘 안 열리거나 아하. 문이 잘 안 열린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미 건물 전체가 움직였다면. 예, 네. 그리고 창문 코너 근처에 뭐 금이가 있다. 그렇죠. 이제 뭔가 이렇게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하중이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 보시면은 파운데이션을 좀 의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그렇겠네요. 않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엔지니어스 회사에서 혹시 그런 인스펙션도 가능하신지.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구매를 하시기 전에 이제 한번 부동산 에이전트와 그다음에 엔지니어스 이제 회사와 같이 이렇게 미팅을 가져서 원하고자 하는 걸 하면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정말 인스펙션을 해야 될 경우에는 문의를 해서 그런 리포트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혹시 이제 엔지니어스에서 이제 스트럭처 이제 인스펙션을 혹시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너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궁금한 거는 아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뭐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아니면은 혹시 뭐 빌딩이 너무 높은 빌딩인 이런 빌딩들도 혹시 같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혹시 그런 게 안 되실 경우에는 이제 혹시 다른 회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 수도 네네. 있는데 사실 저희 인더스트리에서는 네.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고 또 인스펙션을 주로 하는 회사들도 네네네. 스페셜티가 틀리니까. 네네. 스페셜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네네. 그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네.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고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네. 인스펙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마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아마 뭐 조언을 해주셔서 뭐 더 나은 인스펙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 부분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제시해드리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또 너무 좋겠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일단은 간단하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일단 얘기를 듣다 보니 아마 컨설팅을 하실 때는 부동산 에이전트, 그다음에 엔지니어스 컴퍼니, 그다음에 이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제 바이어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미팅을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전에 미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이제 뭐 될 수 있는 안 될 수 있는을 좀 이제 미니마이즈 해서
이제 일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네. 미팅 한 번 가지시는 것하고 네, 5번 가지시는 것하고는 네네. 10년의 후회를 줄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항상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듣고, 그다음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좀 드시더라도 전문가분들하고 상담 한번 하시고 일을 진행하는 거와 안 하시고 진행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정말 천지 차이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미팅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에러가 줄기 때문에 아마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을 할 것 같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너무 좋은 정보들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좀 드리고 오늘처럼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